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현재 20대 직장인이 은퇴하는 2060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됩니다. 둘째, 현재 월 300만 원으로 살고 있는 분이 노후에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무려 8억 원이 필요해요. 셋째, 하지만 현재 30대 직장인의 평균 노후 준비 자금은 겨우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시고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 정도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어요. 병원비, 생활비 인상, 예상치 못한 지출들. 지금은 72세 나이에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때 좀 더 계획적으로 준비할 거리라고 후회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도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생각하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30대에 월 50만 원씩 35년간 저축하는 것과 50대에 월 200만 원씩 15년간 저축하는 것, 총액은 비슷하지만 실제 부담은 4배 차이 납니다. 더 심각한 건 50대가 되면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비 등으로 여유자금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통계를 보면 50대의 78%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현명한 노후 준비는 무엇일까요? 돈만 많이 모으면 될까요? 건강만 챙기면 될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책임져 주길 기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성공 사례부터 개인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노후 준비의 모든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실용적인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노후 빈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이는 OECD 평균 13.5%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 28.7%에서 2020년 40.4%로 10년 만에 12%포인트나 증가했어요.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늙어간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고 있어도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인이 되어서는 가난해질 확률이 40%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현재 30대의 예상 은퇴 연령은 65세, 평균 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입니다. 최소 15년에서 20년을 버텨야 해요.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가정해보죠. 20년간 필요한 금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연 2.5%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7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4년 기준 신규 수급자 평균 지급액이 월 64만 원입니다. 20년간 받아봐야 1억 5천만 원 정도예요. 나머지 5억 5천만 원은 어디서 구할 건가요? 퇴직금요? 대기업 30년 근무 기준 퇴직금이 평균 2억 원 정도입니다. 여전히 3억 5천만 원이 부족해요. 바로 이 갭이 노후 빈곤의 원인입니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건강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만성질환 보유율이 89.5%입니다.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혈압 56.8%, 관절염 31.1%, 당뇨병 21.5%, 골다공증 19.2%. 이런 질환들의 연간 의료비가 얼마나 될까요? 중증 질환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암 치료비 연평균 1,500만 원,
뇌졸중 연평균 800만 원, 심근경색 연평균 1200만 원. 건강할 때 모아놓은 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노인 가구 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2%입니다. 젊을 때 8, 9%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퇴직 후 우울증 발병률이 재직 중보다 3.2배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40년간 회사원 김 과장, 팀장님, 부장님으로 불리다가 갑자기 그냥 김 씨가 되는 거죠. 정체성의 상실감이 엄청나요. 둘째,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고정 수입이 없어지면서 오는 불안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하는 걱정. 이런 게 우울증으로 이어져요. 셋째, 건강 악화로 인한 활동 제약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좌절감이 커지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 없는 노후의 현실이에요. 노후 준비 부족의 피해는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하는 가구의 월 평균 부양비가 47만 원입니다. 이는 해당 가구 소득의 15에서 20%에 달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부모 부양까지 해야 하니까 이중 부담인 거죠. 더 심각한 건 가족 갈등입니다. 왜 나만 부모님을 모셔야 하나, 형은 돈만 보내고 나는 왜 직접 모시나, 이런 갈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요. 실제로 부모 부양 문제로 인한 가족 갈등 경험률이 68.7%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 준비 실패가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퇴직 후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존재 이유의 상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할 상실 우울증이에요. 40년간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적 역할을 하며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정체성 혼란이 와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박모 씨는 퇴직 후 1년간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같은 근본적 질문들 때문에 괴로워하셨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알코올 의존, 도박 중독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 통계를 보면 퇴직 남성의 알코올 의존율이 일반 남성보다 2.3배 높습니다. 퇴직 후 가족 관계도 크게 변합니다. 특히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 때문에 부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이죠. 실제로 부부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중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합니다. 평생 바깥일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집안일에 간섭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생기는 갈등들이에요. 자녀와의 관계도 변해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권위가 약해지고 자녀들 눈치를 보게 돼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렸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 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심하면 가정폭력이나 학대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예산이 2019년 13.4조 원에서 2024년 20.9조 원으로 56%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 예산도 같은 기간 7.1조 원에서 9.8조 원으로 38% 늘었어요. 이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바로 현재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기성세대가 혜택만 누리고 부담은 우리가 진다. 젊은 세대는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른다. 이런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개인의 노후 준비 실패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이제 해외 선진국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의 CPF 시스템부터 살펴보죠. CPF는 강제 저축 개념의 연금 시스템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의 20%, 고용주는 17%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요. 총 소득의 37%가 노후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이 돈은 3개 계정으로 나뉩니다. 첫째, 일반 계정은 주택 구입이나 교육, 투자에 사용해요. 둘째, 특별 계정은 노후연금 전용이고, 셋째, 메디세이브는 의료비 전용입니다. 55세가 되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데 평균 적립액이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연금까지 합치면 노후 생활에 충분한 수준이에요. 결과가 어떨까요? 싱가포르의 노인 빈곤율은 6%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40.4%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에요. 독일은 좀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3층 구조의 연금 시스템을 만든 거죠. 1층은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법정연금입니다. 소득의 18.6%를 보험료로 내고 은퇴 후 현역 시절 소득의 48% 정도를 받아요. 2층은 기업연금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기여해요. 3층은 개인연금인데 여기가 흥미로워요. 리스터 연금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가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175유로까지 정부가 보태주는 거예요. 이 3층이 결합되면 현역 시절 소득의 70에서 80%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노인 빈곤율은 9.6%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독일 시스템의 핵심은 분산이에요. 하나의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층으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찾은 해답은 뭘까요? 바로 생애 현역입니다. 일본은 고령자를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을 했어요.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시마네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70대, 80대 할머니들이 나뭇잎을 따서 일본 전국의 요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을 해요. 연매출이 2억 6천만 엔에 달하고 할머니들 개인 소득도 연간 1천만 엔을 넘어요. 또 도쿄의 경우 70세 이상 취업률이 25.1%입니다. 4명 중 1명이 70세가 넘어서도 일하고 있어요. 이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사회 전체의 노인 부양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시스템도 주목할 만해요. 1992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11%를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해요. 근로자 본인도 추가로 기여할 수 있고 이때 세제 혜택을 받아요. 이 돈은 전문 펀드 매니저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합니다.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서 8% 수준이에요. 30에서 40년간 투자하면 상당한 금액이 쌓이죠. 65세가 되면 이 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평균 잔액이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호주의 특징은 투자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찍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20대에서 30대부터 의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해요. 둘째, 분산의 원칙입니다. 하나의 제도나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층으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시켜요. 셋째, 투자를 통한 성장입니다. 단순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요. 넷째, 정부와 기업, 개인의 역할 분담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로 보완해요. 다섯째, 노후를 연장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65세 이후도 계속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원칙들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표부터 정확히 설정해야 해요. 노후 자금 계산의 기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월 생활비의 소득 대체율을 곱하고 다시 12개월과 예상 노후 기간을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 월 3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노후에는 대략 70에서 80% 수준인 210만 원 정도 필요해요.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이라고 하면 210만 원에 12개월, 20년을 곱하면 5억 4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해요. 30년간 연평균 2.5%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약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10억 원이라고? 말도 안 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찍 준비해야 하는 거고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후 지출을 4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기본 생활비입니다.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필수 지출이에요. 현역 시절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둘째, 의료비입니다. 이게 제일 큰 변수예요. 건강할 때는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지만 만성질환이 생기면 월 50에서 100만 원까지도 나가요. 중증 질환이면 더 많이 들고요. 셋째, 여가비입니다. 노후에 뭐 하며 살아?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여행, 취미활동, 문화생활 등을 위한 비용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울해져요.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해요. 넷째, 비상자금입니다. 집수리, 자녀 결혼,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에요. 연간 500만 원 정도는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면 월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8에서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졌으니 이제 어떻게 모을 것인지 전략을 세워봐야죠. 먼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가 35년간 월 1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보죠. 그냥 저축만 하면 4억 2천만 원이 모여요. 하지만 투자도 함께하면 8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모을 수 있어요. 똑같은 돈을 넣어도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투자의 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투자를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마치 집을 짓듯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예요. 1단계는 기초 다지기입니다. 먼저 안전한 곳에 기본 자금을 마련해요. 적금이나 예금의 20%, 국채나 안전한 채권의 10% 정도요.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돈이에요. 응급 상황이나 기본 생활비로 쓸 돈이죠. 2단계는 안정적 성장입니다. 이제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해요. 은행에서 파는 펀드의 20%,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 모은 상품의 20% 정도 넣는 거예요. 이건 은행에 가서 안정적인 펀드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직원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3단계는 적극적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큰 수익을 노려봐요. 미국 주식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의 20%, 우리나라 대기업들 주식 모은 상품의 10% 정도요. 이것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해외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비율을 조금씩 바꿔주세요. 20대에서 30대는 적극적으로 해도 돼요. 안전자산 20%, 중간 위험 40%, 높은 수익 40% 정도로요. 젊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돼요. 40대는 균형 있게 가세요. 안전자산 30%, 중간 위험 40%, 높은 수익 30% 정도요. 가족도 있고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50대 이후는 안전하게 가세요. 안전자산 50%, 중간 위험 30%, 높은 수익 20% 정도로요. 이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방법은 은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하는 은행에 가는 거예요.
노후 준비용으로 월 50만 원씩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자동 투자 서비스예요. 요즘은 앱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앱에서 자동 투자 기능을 찾아보세요. 매월 자동으로 투자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거예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을 가입하면 세금도 돌려받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30세 직장인이 월 100만 원씩 35년간 이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넣은 돈은 4억 2천만 원이지만 예상 결과는 9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예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30년 이상 장기간 하면 큰 손실이 날 확률은 매우 낮아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놀라지 말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세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배워나가면 됩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연금저축은 쉽게 말해서 노후를 위해 저축하면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상품이에요.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넣으면 그 돈만큼 세금을 깎아줘요. 만약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많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연간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세금으로 66만 원을 돌려받아요. 실제로는 334만 원만 낸 것과 같아요. 즉시 16%의 수익률을 얻는 셈이죠. 이런 좋은 혜택을 놓치면 안 되겠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IRP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매년 7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합쳐서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여기로 옮기면 세금을 적게 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을 넣는다면 총 700만 원 납입하고 세금 115만 원을 돌려받아요. 실제 부담은 585만 원이고 바로 16%의 수익률을 얻는 거죠. 이 정도 수익률을 다른 곳에서 안전하게 얻기는 쉽지 않아요. 만약 집을 갖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주택연금을 쉽게 이해하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아요.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주고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상관없어요. 예시를 들면 서울 아파트 5억 원을 갖고 있는 65세 부부라면 매달 약 12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20년간 받으면 총 2억 9천만 원이고 집에는 계속 살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좋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30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 이거 정말 값진 거예요. 이걸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 돈이 돼요. 예를 들어서 회계일을 했다면 세무 강의를, 영업을 했다면 고객 관리 노하우를, 요리를 잘한다면 요리 강의를, 육아 경험이 풍부하다면 육아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 클래스 101, 탈인 같은 곳에서 강의를 만들면 한번 만들어두고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블로그 쓰기, 네이버 카페 운영, 전화 상담 같은 일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해져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죠.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 커피숍 또는 온라인으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부동산으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집 한 채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요즘은 리츠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고 임대료를 나눠 갖는 것이에요. 매달 10만 원씩만 투자해도 할 수 있어요. 20년간 꾸준히 하면 넣은 돈은 2,400만 원이고 받게 되는 임대료는 매달 15만 원 정도예요. 이 정도면 노후의 기본 생활비 일부는 충당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개의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로 월 30만 원, 임대 수입으로 월 20만 원, 작은 부업으로 월 50만 원, 이렇게 하면 총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겨요.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겠죠. 건강 관리를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운동 1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보면 놀라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간 의료비가 평균 80만 원 적게 나와요. 20년간 따지면 1,600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죠. 운동을 하면 건강 수명이 평균 7년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년간 의료비와 간병비를 생각해보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헬스장 연회비가 100만 원이라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죠. 노후를 위한 운동은 3가지에 집중하세요. 특히 하체 근력이 중요해요.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등을 꾸준히 하세요. 70대 이후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한 발 서기, 뒤꿈치에서 발끝 걸음 등을 매일 연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균형 감각이거든요. 40세부터는 2년에 한 번, 50세부터는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으로 치료비를 9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개인의 노후 준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가족끼리 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가 좋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 노후 계획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라고 꺼내보세요. 첫째, 부모님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모아두셨는지, 건강은 어떤지, 언제까지 일하실 계획인지 말이에요. 둘째, 자녀들의 상황도 공유해요. 각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지요. 셋째,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워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독립적으로 사실지, 언제부터 도움이 필요할지 말이에요.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하고, 누구 하나만 부담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나누고,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계획하세요. 이야기한 내용을 A4 용지 한 장에 간단히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족끼리도 기록이 중요해요.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역할 분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1단계는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하는 단계예요. 연금, 저축, 건강할 때죠. 2단계는 자녀들이 도움을 주는 단계로 생활비 지원, 병원 동행 등이에요. 3단계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로 요양원, 정부 지원 등이 있어요. 돈으로 도움을 주는 것과 직접 돌보는 것을 나눠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첫째는 병원비 50% 담당, 둘째는 생활비 30% 담당, 셋째인 딸은 직접 돌봄과 나머지 비용 20% 담당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불만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형제자매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 근처에 사는 사람은 직접 돌봄 담당, 멀리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지원 담당으로 나누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정해둘 것들이 있어요.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서 제대로 만들어 두세요. 비용이 좀 들어도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과도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자연스럽게 보낼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세요. 가족이 대신 결정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선택이거든요. 만약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력을 잃게 되면 누가 통장을 관리하고 의료 결정을 할 건지 정해두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선을 분명히 하세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양원에 모시는 건 불효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 모두가 지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제자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고민을 나누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정말 힘들 때는 가족 상담센터나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노후 대비해서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뭘 하며 살까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학교나 아파트에서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보람도 있고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관광지나 박물관에서 관광객들에게 설명해주는 일이에요. 평소에 역사나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좋은 일이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일이에요. 나이가 비슷해서 서로 이해도 잘하고 편안해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본인의 경험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문의하거나 고용센터에 중장년 취업 상담을 받거나 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각 지역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은퇴 5년 전부터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퇴직하고 나서 찾으면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웃들과 함께 도우며 사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멀리 나가기 힘들어져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 약국, 마트, 은행이 있으면 정말 편해요. 지금 사는 곳이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아니라면 나중에 이사를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는 비슷한 나이 분들과 친분을 쌓아두세요. 갑자기 아플 때나 위급할 때 서로 도울 수 있거든요. 함께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생필품 공동 구매에서 할인받기, 병원 갈 때 차량 같이 이용하기, 운동이나 산책 같이 하기, 투자 정보 서로 공유하기 등이에요.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운동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활동 등이 다양하게 있어요.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해요. 정부에서 노인분들을 위해 주는 여러 혜택들이 있어요. 알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기세요.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매달 최대 33만 4천 원씩 줘요. 만 65세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소득이 낮으면 병원비를 많이 깎아줘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하철, 버스를 무료로 타거나 할인받을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은 비용의 15에서 20%만 내면 돼요.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세금을 200만 원 덜 내요. 본인 의료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받고 주택연금 받는 분은 이자 비용도 세금에서 빼줘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여도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망설이지 말고 가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 정책은 자주 바뀌어요. 새로 생기는 혜택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생긴 혜택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시작 시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둘째, 분산이 답입니다.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축, 투자, 연금, 부업 등을 골고루 활용하세요. 셋째, 건강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세요. 넷째, 가족과 함께 준비하세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야 해요.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세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가 시간만 흘려보내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면 돼요. 이 영상을 본 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할 일은 가계부 정리해서 현재 자산 상황 파악하기,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 상담받기, 건강검진 예약하기예요. 이번 주 할 일은 자동 적립 상품 하나 이상 가입하기, 운동 스케줄 짜서 실행하기, 가족과 노후 계획 대화 시작하기입니다. 이번 달 할 일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첫 투자 실행하기, 전문가 상담받기, 지역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알아보기예요. 3개월 내 할 일은 가족 재정 회의 개최하기, 건강검진 결과 바탕으로 운동 계획 수정하기, 부업이나 새로운 기술 학습 계획 세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제대로 준비하면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건강하게 70대, 80대를 맞이한 여러분의 모습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하고 싶었던 여행을 마음껏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나눠주는 멘토 역할도 하고 이런 삶이 꿈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에요.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 이막을 설계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 현황과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등등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돼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하면서 함께 준비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노후 준비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정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